네,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말 프로젝트 관련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달 사항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프로젝트 문제를 보고 느꼈던 감정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너무 어렵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제 오타까지 났어요. 네, 그럼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겠다는 의지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막막하다.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너무 당황스럽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런 의견들을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당황하고 막막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저와 같이 영상도 많이 처리해보고 또 매트랩도 익숙해지면서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이걸 내가 문제를 풀었다 이런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도전적인 문제들이지만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도 뭐 비대면이긴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뭐 돕도록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조교들도 같이. 그리고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 질문을 질의응답 LMS에 요 질의응답 코너를 활용해서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기 요걸 눌러서 질문을 해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른 학생들도 이 질문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저는 뭐 제가 뭐 직접 하나하나 답변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만큼 조금 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모든 질문들을 다른 학생들도 같이 공유해서 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질의응답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은 누가 하느냐? 답변은 어, 여러분들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뭐 저나 조교나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 질문을 보고 이거는 내가 아는 부분인데 해서 직접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쓰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쵸?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답변을 준 학생들, 뭐, 막, 말도 안 되는 답변은 좀 그렇겠지만, 이렇게 답변을 잘 달아준 학생들은 성적에 어느 정도 가산점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이제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한 학생들도 본인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질문을 통해서 같이 몰랐던 사람들은 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잘 찾아서, 그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성적,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가산점도 줄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를 조금 구체적이고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이거에서 어느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질문을 해줘야 답변을 하기에도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고 같이 고민을 해보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MS의 이 질의응답 요 부분을 잘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랩 수업은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아예 뭐 조금 잘 열심히 못한 부분, 열심히 못하진 않았겠죠. 열심히 안 하진 않았겠죠.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끝까지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한 학생들이 많은데 학점 주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A가 30%, B 이하가 이제 70%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나 B를 받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운이 좋게도 절대평가가 되잖아요. 절대평가 뭐 50% 정도만 A를 주면 걸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절대평가고 교수 재량에 따라 50% 이상도 A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말 프로젝트까지 어, 끝까지 열심히 한다면 비록 뭐 모품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도 모품 문제도 내가 여기까지는 해봤는데 이 다음부터는 정말 안 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러한 자세한 뭐 설명, 풀이 과정 그런 것들을 잘 써서 기말 보고서를 내준다면 학점은 가급적 좀 후하게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두 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어떤 지식, 매트랩 관련된 어떤 스킬들을 잘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첨단 위성 영상 분석 10주차 매트랩 영상 처리 기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영상을 다루게 되었어요. 그동안 매트랩의 어떤 기본적인 활용 방법들, 함수들 이런 것들 위주로 배웠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상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들이나 방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 영상 처리는 뭐냐? 뭐 이런 글들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영상 처리 정의는 영상 자료를 수정하고 분석하는 뭐 그런 작업이고요. 위에 그림은 영상 처리를 하는 어떤 대표적인 예 그림이 되겠는데 왼쪽 영상은 원본 영상이 되겠고요. 오른쪽이랑 가운데랑 왼쪽 조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가운데를 보면은 이 그림의 경계들이 조금 더 선명해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계, 엣지를 강조한 영상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런 컬러 영상을 흑백 영상으로 만들어준 그런 영상 처리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상 처리 과정이 되겠고요. 이러한 영상 처리를 왜 하냐? 인간이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영상 정보를 개선하는 혹은 영상에 존재하는 규칙이나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영상 처리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이라고 하면 일단 아날로그 영상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영상이라고 하면 화소값이 모두 이산적인 값, 즉 뭐 정수 형태, 양자화된 정수 형태의 밝기값을 가지는 게 디지털 영상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8비트 영상이라고 하면 밝기값이 0에서 255까지 총 256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0, 1, 2 그리고 255까지 각각 이게 다 정수죠. 그쵸? 이러한 정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을 디지털 영상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디지털 영상을 가지고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뭐 외에 어떤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때 이 영상을 이러한 정수형이 아닌 실수값 즉 더블형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영상을 가지고 영상 처리를 하는데 그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더블형, 실수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 영상을 한번 가지고 어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진이든 상관없다고 TIFF 파일이나 뭐 JPG 파일 같은 거를 가져와서 이제 오늘부터 실습을 해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일을
매트랩상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활용되는 함수가 뭐죠? 이미지 리드. 그쵸? 이미지 리드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일의 이름 점 확장자 tiff면 tiff, jpg면 jpg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변수라고 할까요?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미지 img라는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해보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해줘야 이게 img의 정의가 되면서 커맨드 창에 출력이 다 안 되죠. 이 세미콜론을 하지 않고도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은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화소값들이 쩌르르 여기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표현이 되면은 너무 커맨드 창, 명령 창이 지저분해지고 내가 실제 필요한 계산 결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출력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항상 세미콜론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라는 변수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 그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애를 한번 커맨드 창에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커맨드 창에 이미지 이렇게 쳐보세요. 이미지라고 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숫자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다음은 이미지를 이 값을 한번 2로 나눠 볼게요. 이미지를 이게 나누기죠. 나누기 2 한 것을 세미콜론을 하지 말고 쭉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원래 갖고 있던 값들의 값들을 2로 나눈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뭐 153이라든지 155 이러한 홀수들을 2로 나누면 뭐죠? 쟤는 7.5인가요? 155는 153은 70 뭐예요? 6.5 계산이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 실제로 출력된 값은 78과 77이죠. 즉 얘가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일의 형식이 uint 8형이라서 소수 같은 거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소수 같은 거는 지가 알아서 반올림을 해서 각각 78과 77로 변화를 해주겠죠. 또 그런 걸 이제 표현해주기 위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 이미지 리드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영상이 매트랩상으로 안 읽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문제점 대부분은 아마 이 파일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TIFF 파일 혹은 JPG 파일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에디터 있죠. 에디터, M 파일. 이 에디터와 동일한 위치, 즉 동일한 폴더에 있어야 이 영상을 제대로 인식을 해서 매트랩상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동일한 폴더에 없으면은 제가 만약에 카메라맨이라고 하는 이 TIFF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이 카메라맨이라는 사진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디터 창과 동일한 창에 이 카메라맨 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싫은 경우 같은 폴더에 없다고 하면 이 cameraman.tiff라는 파일이 위치한 전체 경로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뭐 C 드라이브에 요게 이제 달러가 드라이브 표시가 되겠죠. C 드라이브에 스터디 하고 뭐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 이 카메라만이 있는 경로를 쭉 입력해서 마지막에는 카메라맨 .tiff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작은 따옴표로 넣은 다음에 이미지 리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제대로 파일을 읽어올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처리의 분류. 뭐 또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영상을 강조시키는 거. 아까 본 것처럼 경계를 강조해서 선명하게 하거나 음영 대비를 개선하거나 영상을 밝게 함. 요게 우리 기출이 아니라 기말 1번 문제랑 관련이 있겠죠. 대비가 안 좋은 영상을 개선하거나 영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영상 강조라고 하고요. 영상의 복원은 블러, 좀 이렇게 잘 안 나타나 있는 그런 지역을 제거를 하는, 에러를 제거하는 거구나. 강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렌즈 왜곡 자체를 제거하거나 영상에 존재하는 어떤 노이즈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복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내가 관심 있는 특징을 특정한 모양이나 값을 찾는 것을 뭐 특징 추출이라고 하고, 임계값을 기준으로 영상을 처리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영상이 있을 때 이 영상에서 이 8비트라고 했을 때 100이라는 화소보다 큰 지역을 1, 그렇지 않은 지역을 0으로 만들어줘라. 그렇게 하면은 100보다 큰 애들은 다 1이, 뭐 요런 애들은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이러한 1과 0으로만 나누어진 그런 영상도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떤 100이라는 임계치, 요거를 임계치, 영어로는 스레스홀드라고 하는데, 그런 임계치를 기준으로 영상을 처리해 주는 것을 뭐 임계화라고 하네요. 그리고 분할이라는 거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화소들을 묶어주는 그런 것들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처리 작업도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읽어볼게요. 영상을 처음에 영상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 본격적인 처리에 앞서서 진행되어야 될 처리, 그리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을 추출해야 되고, 그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영상을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정보를 취득을 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영상 처리가 작업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은 디지털 영상의 타입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진 영상, 영어로는 바이너리 이미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진화라고 하죠, 여러분. 즉 영상에 0과 1, 두 가지 값밖에 없는 거예요. 즉 1비트 영상으로 이렇게 1비트로 만들어진 영상이 이진 영상이 되겠고요. 다음은 그레이스케일 영상인데요. 각 화소를 흑색에서 흰색까지 회색의 다 여러 밝기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비트 영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0은 흑색이고 검은색이고 255는 흰색이고 요 사이의 값은 회색이 되겠죠. 255에 가까운 값은 흰색에 가까운 회색, 0에 가까운 값은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 되겠죠. 다음은 뭐 천연 컬러 혹은 RGB 영상, 다 아는 거죠. RGB 성분, 그레이스케일 영상이 이렇게 3개, R밴드에 대한 그레이스케일, 그린밴드, 블루밴드에 대한 그레이스케일 영상 3개를 중첩해서 표현을 하면은 결국 컬러 영상, RGB 영상이라고 하는데, 컬러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영상이라는 거는 뭐 여기서는 크게 활용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컬러 영상, RGB 영상이랑 비슷한 컬러 영상이지만 미리 이제 컬러를 인덱스로 표현을 하는 거, 약속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색은 1번, 1, 초록색은 2번, 파란색은 3번, 또 무슨 색 있나요? 보라색은 4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있을 때
1번이라는 값을 갖는 애들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겠다. 2번을 갖는 화소는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주겠다. 3번은 파란색, 4번은 보라색. 이런 식으로 밝기값, 뭐 0부터 255로 표현된 밝기값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인덱스 값이 각각 컬러로 대응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영상을 인덱스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영상은 0부터 1로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8비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0부터 255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그쵸? 그 RGB 영상은 말 그대로 RGB 밴드 3개를 결합해서 다양한 색상을 표현을 한 거고, 인덱스 컬러는 0부터 255 이렇게 3개로 있는 게 RGB 영상의 컬러 표현 방식이라면, 인덱스 컬러는 R은 뭐 1번, G는 2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3개 대응되는 컬러로 할당을 하는 영상 형태가 인덱스드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 여러가지 함수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상들, 이렇게 영상 그대로 전체를 가지고 작은 따옴표로 넣은 다음에, 인자로 넣은 다음에 이미지 파일 인포 이렇게 치면 얘가 어떠한 정보를 갖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로 쳐도 되고, 아까 실습을 잘 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사진이 img라는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 인포 해서 작은 따옴표로 전체를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변수명으로 작은 이렇게 인자로 받으면 얘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표현을 해줘요. 즉, 이 파일이 어떤 폴더 안에 어떤 경로에 있는지,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 파일의 뭐 포맷이나 사이즈, 가로, 세로, 횡과 열의 크기, 비트 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의 어떤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면 되는지 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던 행렬, 우리는 여태까지 행렬에 대해서 행렬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 행렬의 크기를 알아보려면 어떤 함수를 썼죠? 여기 있죠. 네, 사이즈를 썼어요. 그래서 사이즈 가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변수, 이미지 하면은 이 이미지의 크기를 답으로 n설로 내주겠죠. 아니면은 요 크기를 우리가 뭐 로우, 컬럼 이런 식으로 변수, 로우는 행, 컬럼은 열, 이렇게 행과 열을 로우와 컬럼이라는 이름에 저장을 바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n설을 봤더니 이 카메라맨은 뭐 256 곱하기 256 크기라고 하네요. 다음에 이제 뭐 캣이라는 또 다른 티프 파일이 있는데, 얘의 사이즈를 봤더니 행은 294, 열은 444, 밴드 수는 3개 이렇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온 영상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3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JPG나 TIFF 파일, 컬러 영상을 가져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컬러 영상들의 구조는 대부분 로우와 컬럼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요건 3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 요걸 이제 워크스페이스 창, 작업 공간 창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로우 곱하기 컬럼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거고, 그 옆에 u int 8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대부분 요런 파일을 가져왔을 것 같은데, 이 u int 8형을 바꾸고 싶어요. 다른 형으로 어떤 계산을 하려고. 그럼 저희가 무슨 형으로 바꾸면은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었죠? 여러 번 말했죠? 더블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더블형으로 바꾸는 거는 간단하죠. 더블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인자, 이미지를 넣어줘서 새로운 변수, 이제 대문자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네요. 얘는. 그러면은 이 C라는 거는 뭐 이거 가로, 세로랑 밴드 수는 다 다르겠지만 이게 uint 8형에서 더블형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발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라고 하면 뭐 따로 여러분들이 숙제로 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퀴즈를 하나 가져왔어요. 왜 uint 8형 같은 거를 더블형으로 바꾸는지도 요걸 잘 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영상이 아마도 RGB 영상일 거예요. 뭐 흑백 영상, 요거 이제 그레이스케일 영상을 가져온 학생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그 3차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3 밴드가 3개인 RGB 영상을 가져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한번 흑백 영상으로 변환을 해보는 게 돌발 퀴즈예요. 자, 뭐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항상 그쵸? 저희가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 매트랩 프로그래밍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 RGB 영상을 흑백 영상으로 변환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미지라는 변수에 이제 3차원 RGB 영상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 2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이미지 2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 2에는 이 RGB 영상이 어떤 처리를 통해서 흑백 영상으로 변환되게 이미지 2에 저장을 해보세요. 하실 수 있겠나요? 좀 힌트를 좀 드릴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RGB 영상을 그레이스케일 영상으로 바꾸는 방법. 자, RGB 영상은 밴드가 3개죠. 그래서 뭐 X, Y, 3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흑백 영상을 만들어서 이미지2에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쉬운 거는 R이든 G든 B든 3개의 밴드 중에 하나를 그냥 임의로 내가 골라서 이미지2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즉 3개의 밴드 중 하나를 이미지2에 저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RGB 영상을 그레이 영상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찾아서 이 함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용해보고 그걸 가지고 이미지2를 만들어 보세요. 요건 이미지2로 했으니까 헷갈리니까 이미지3로 할까요? 네,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3라는 그레이스케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3번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3번은 밴드가 3개 있잖아요. 즉 R번 밴드와 G번 밴드와 B번 밴드의 평균을 계산해서 얘를 이미지 4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각각 이미지 쇼로 출력을 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이미지 쇼 피겨 이미지 쇼 해서 이미지 2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미지 3 피겨 이미지 4 앞에 피겨를 왜 붙였냐 하면은 이렇게 피겨를 만들면은
요거 피겨만 치면은 이 피겨 창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쪽을 하면 그 결과가 이 피겨 창에 나오게 돼요. 이 피겨를 개번해주지 않으면 이 피겨 창에 얘가 만들어지고 요 두 번째 이 피겨를 안 입력하면은 이 똑같은 창에 얘가 이미지 3가 겹쳐져서 나와요. 즉 이미지 2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겨 창을 이렇게 각각 만들어서 얘네를 각각 출력을 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게 피겨이고 이미지 2고 이미지 3이고 이미지 4인지를 구분하려면 여러분 뭐 타이틀이라는 어떤 함수라고 해야 되나요? 함수를 뒤에 써서 각각 제목을 다르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기 쉽겠죠.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 RGB 영상을 흑백 영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시작! 네, 직접 해서 비교를 해 보셨나요? 이게 직접 해봐야 여러분들이 감이 오고 또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게 또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이제 기말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직접 해보기를 권장을 하고요. 우선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세 개의 밴드 중 하나를 이미지2에 저장을 해볼게요. 자, RGB 영상에서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 R밴드, G밴드, B밴드에 대응되는 영상, 흑백 영상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셋 중에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요? R밴드 해볼까요? G밴드 해볼까요? B밴드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B밴드를 한번 해볼게요. B밴드를 찍어서 이미지2에 저장을 해볼게요. 이미지2에 저장을 하니까 좌변은 이미지2가 되겠고 이미지2에 뭘 넣냐?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 이미지죠. 이미지에 세 번째 밴드를 넣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밴드에 넣으면은 이제 X, Y, 로우와 컬럼은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전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행렬에서 전체를 표현해주는 기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죠? 전체를 표현해주는 거. 행 전체를 가져와라, 열 전체를 가져와라 할 때 여러분 뭐 썼나요? 콜론. 그쵸? 그러니까 행 전체를 가져오고 또 열 전체를 가져오고 3번 밴드, 블루 밴드를 가져오니까 3을 이렇게 치면은 이미지 2에 요 세 번째 밴드, 블루 밴드가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아마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겠고 포문을 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포문을 해서 i는 1부터 로우 전체, 그다음에 j는 1부터 컬럼 전체. 일단 로우랑 컬럼이 사이즈 함수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 로우 컬럼 값이 요 로우랑 컬럼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 부분을 이미 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미지 2의 j는 이미지 j3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end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이미지 2의 사이즈부터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포문을 반복을 해도 이미지 2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미지 2는 사이즈, 로우, 컬럼 이런 식으로 미리 정의를 안 해도 아마 알고리즘을 요거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에러는 안 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 2 사이즈가 아니죠. 이미지 2는 제로스 로우와 컬럼 크기에 0으로 가득 찬 이미지2를 이미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그거 다음에 요걸 돌리면은 훨씬 이제 알고리즘 속도도 빨라지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을 제로스로 이미 껍데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든지 해서 뭐 반복을 할 때마다 크기가 변합니다. 뭐 그러한 경고문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로스로 이미지 툴 껍데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포문을 이용하든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쓰든 정답은 없어요. 뭐
둘 다 상관없죠. 근데 이왕이면은 간단하게 포문 없이 쓰는 게 더 좋겠죠. 코드도 길이도 짧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 콜론이라는 어떤 전체를 표현해주는 기호를 이용해서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포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포문으로 해서 제대로 이미지 툴을 이미지 쇼로 불러왔다면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다음은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죠. RGB를 그레이로 바꿔주는 함수 혹시 찾으셨나요? 구글이랑 뭐 헬프랑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직접 찾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말 과제를 풀 때 내가 모르는 함수를 찾아서 쓰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감은 없지만 어, 함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찾으면 그걸 활용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매트랩에 이제 매트랩이란다. 구글에 매트랩, 콤마, 뭐, RGB to gray, 영어로 뭐, how to, 뭐, convert, RGB to gray, 대충 영어로 쓰면은 알아서 구글이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잘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하는 동안 혹시 함수를 직접 안 찾아본 학생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지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네. 이게 어떤 함수가 있냐면, 제가 사실은 다 썼어요. RGB를 그레이로 바꿔주는 함수. RGB to 그레이. 이 함수거든요. RGB to 그레이 이렇게 써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이미지 3에 저장을 해라. 그러면은 RGB 영상이 그레이 영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력을 하면 흑백 영상이 생성되겠죠. 뭐, 첫 번째로 만든 블루밴드에 대한 흑백 영상이랑 똑같은 흑백 영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을 흑백으로 만들어주는 영상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RGB의 밴드 평균을 이미지 4로 저장을 해라. 이런 내용이죠. 공간이 이만큼 쓸 수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다 해봐야 됐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R번 밴드, G번 밴드, B번 밴드의 평균을 구해자. 평균이라는 거는 다 더해서 개수 3으로 나눈 거죠. R번 밴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뭐 포문을 써도 좋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하지만 전체 행과 열 전체를 가져오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미지 콜론 콤마 1 더하기 이미지 콜론 콤마 2 더하기 이미지 콜론 콤마 3 다 더한 다음에 얘를 나누기 3을 해준 거를 이미지 4에 저장을 해라.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미지 쇼 피겨 한 다음에 이미지 쇼 해서 이미지 4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까 다른 방법으로 했던 흑백 영상과 비슷하게 흑백 영상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오고 어떻게 보여요? 조금 어둡게 보이지 않나요? 왜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혹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또 제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왜 어둡게 나오는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얘를 uint형에서 더블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어둡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작게 봐볼게요. 이렇게 3x3으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R밴드, G밴드, B밴드.
그래서 첫 번째 화소에서 앨범 밴드의 화소값이 100이고 그린이 50이고 블루가 200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밴드에 대한 평균값은 그레이스케일로 만든 평균값은 뭐가 나와야지 좋겠어요? 350을 3으로 나누면 117이겠네요. 반올림이 되니까. 117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117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보세요. 앨범 다 더해볼게요. 여기 일단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100 더하기 50 더하기 200이니까 350이 되죠. 근데 이게 U int 8형이에요. 즉 255보다 큰 애들은 다 255로 표현이 되는 거죠. 즉 350이라는 애도 아무리 제가 350이든 3500이든 35,000이든 3억이든 255보다 크면은 무조건 255로 할당이 돼요. 그래서 요 다 더한 값이 255가 되고 얘를 3으로 나눈 값, 즉 83, 24 맞아요? 85 117이 돼야지 원래 밝기인데 85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합이 255가 넘는 애들은 다 85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상이 어둡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다시 지우고 이미지는 더블 이미지라고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더블형이니까 350이면은 350 그대로 판단을 해서 여기가 117도 아니죠. 소수점으로 표현이 되겠죠. 116점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더블형으로 한 다음에 이미지 4를 계산해서 피겨 이미지 쇼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흑백 영상이 잘 나오죠. 맞아요? 나와요? 아니에요. 잘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그냥 하얗게만 나오죠? 왜 그냥 하얗게만 나올까요? 왜 더블형 시키는 대로 더블형으로 다 바꾸고 계산도 잘 됐는데 왜 다 하얗게 나오나요? 요거는 이미지 쇼라는 어떤 출력 함수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 쇼라는 애는 이 출력 값을 받는 애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출력하는 범위를 다르게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4라는 애가 u int 8형이면 0을 흰색, 255를 아니죠. 0을 검은색, 255를 흰색으로 해서 그 가운데 범위를 적당한 회색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미지 쇼가 더블형을 인자로 받으면 이미지 쇼가 여기가 더블형을 인자로 받으면 0, 1 요거를 이제 최소 최대 값으로 인식을 해요. 즉 0의 값을 흰색 자꾸 왜 이러지? 0을 검은색, 1을 흰색으로 하고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적당한 회색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평균을 계산을 하면 대부분이 다 어떤 0보다는 큰, 1보다 큰 값들을 갖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1보다 큰 값들을 갖기 때문에 다 흰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0인 값들만 뭐 틈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0인 값들만 점처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다 흰색으로 표현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지 쇼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제대로 된 밝기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느냐? 그거는 바로 이미지 4로 만들어 놨잖아요. 얘가 더블형이잖아요. 얘를 다시 한번 u int 8형으로 바꿔줘요. 내가 하고 싶은 연산을 다 마무리를 졌으니까 다시 8비트 영상 u int 8형으로 바꿔서 이미지 4로 저장을 해줘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영상 그대로 회색 영상, 흑백 영상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럼 더블형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미지 show라는 함수에 추가 인자를 넣어줘요. 처음에는 이렇게 변수를 넣어주고 세미콜론을 해주고 세미콜론 맞나 이거? 아니죠. 콤마를 해주고 두 번째 변수에 이제 대괄호를 넣어주는데 대괄호 안에 어떤 최소 최대값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영상에서 최소값을 예를 들어 0, 255 넣어주면 0을 검은색, 255를 흰색으로 하고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자연스러운 어떤 선형의 회색으로 표현을 해줘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 4를 앞에 더블형의 이미지 4를 앞에 넣고 이 안에 대괄호에 최소값을 0, 최대값을 255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흑백 영상이 제대로 나오죠. 이렇게 대괄호 안을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을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최소값, 최대값을 내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귀찮다, 그러면 그냥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돼요.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내가 갖고 있는 영상에서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지가 알아서 찾아서 그 최소값을 0으로 해주고 최대값을 알아서 찾아서 그것을 이제 가장 밝은 최소값을 검정색, 최대값을 흰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적당한 회색 값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 더블형 그대로 이미지쇼로 제대로 출력을 해주는 방법, 아니면은 모든 연산을 끝냈으니까 다시 uint 8형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출력을 잘 해주면 됩니다. 네, 돌발 퀴즈 잘 풀어보셨죠? 사실 조금 전에 풀어왔던 그게 오늘 문제 배워야 될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머지 뭐 별 얘기가 없고, 오늘 그 배운 것만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기말 프로젝트 1번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조금 더 본인이 고민해서 해보면. 네. 그래서 한번 오늘 한 걸 바탕으로 1번 문제부터 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데이터 타입 변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다 했죠, 지금 이거? int 8, 다 한 건 아니고, uint 8형과 더블형. 사실 나머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uint 16 정도? 어차피 음수 데이터는 잘 우리가 활용할 건 아니니까, uint 8형은 0부터 255, uint 16은 0부터 65,535, 더블형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뭐 특성, 사양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연산을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넓은 범위의 실수를 다 포괄한다 하는 거고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산술 연산을 수행할 때는 더블형으로 변환을 해줘라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 저장, 형식 변환 이런 거 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미지 라이트를 통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변수 이미지였죠. 이미지 뭐 2, 뭐 3, 4 흑백 영상을 요런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하겠다. 혹은 뭐 여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되겠죠. 요런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마지막은 형식 JPG를 원하면 JPG, TIFF를 원하면 TIFF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네요. 문제는 없지만 결국 저 카메라맨 JPG가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이름은 파일명에는 확장자를 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확장된 JPG면 JPG, TIFF면 TIFF, 뭐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영상 파일과 포맷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JPG는 어떤 특성이 있고, TIFF는 어떤 게 어떻고, GIF 어떻고, BMP는 어떻고, PNG는 어떻고, 뭐 각각의 포맷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은 영상 읽기 함수. 우리 벌써 이거 다 했어요. 그쵸? 이미지 리드 다 했고, 이미지 쇼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출력을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서를 낼 때 잘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게 출력을 캡처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미지 쇼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미지 쇼 할 때 앞에 이제 내가 출력할 변수의 이름과 출력을 한 범위, 임의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알아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표현을 해줘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괄호만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어떻게 이 대괄호 안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카메라맨이라는 영상이고요. 얘를 가지고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더블형으로 만든 거를 C 언더바 D에 저장을 했어요. 그럼 지금 C는 U int 8형이고 C 언더바 D는 더블형이 되겠죠. 자, 이 이미지 쇼가 걔네들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지 쇼 한 다음에 C U int 8형이라고 하면 알아서 자기가 0은 0과 255를 검은색과 흰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 사이 값을 회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요 그림이 출력이 되겠네요. 다음 이미지 쇼 한 다음에 C 언더바 D를 그냥 해봅시다. C 언더바 D를 그냥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더블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다 하얀색으로. 그쵸? 다 하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피규어 이미지 쇼 C 언더바 D 0, 100으로 해도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은 0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지 쇼 하는데 0과 100으로 표현을 하면은 100을 흰색, 0을 검정색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원형상이랑은 좀 다르죠? 왜 다르게 되나요? 왜 다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하얀 게 많아졌죠? 그 이유는 최대값을 100으로 줬잖아요. 100, 그래서 100을 흰색, 그리고 100보다 밝은 애들, 뭐 110, 120, 200, 255 모두 다 어떻게 표현이 되죠? 흰색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100보다 밝은 밝기값 애들은 다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얀색이 많은 그런 영상이 생성이 된 거고요. 다음은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자기가 알아서 대괄호를 통해서 표현을 해줘라 하면은 원영상과 똑같은 이러한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흑백 영상은 이렇게 되고요. 컬러 영상은 조금 달라요. 컬러 영상을 그냥 이렇게 대괄호로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컬러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표현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영상의 정교화예요. 이거는 image2 doub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출력을 할 때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그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더블형처럼 만들어 주겠다. 더블형으로 출력하기 좋도록, 즉 모든 값을 0부터 1 사이로 변환을 해주겠다 라는 얘기예요. 즉 C 언더바 T2에 원래 U int형을 image2 double이라는 함수를 써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즉 최소값을 0, 최대값을 max로 만들어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쇼 C 언더바 D2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잘 돼요. 근데 일단은 이 민맥스를 각각 0과 1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기말 문제 1번 문제랑 좀 어떻게 보면 유사한 형태의 식으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미지 투 더블 함수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투 더블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값 자체를 변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8비트라면 0부터 255 범위의 값을 치가 어떤 형태로든 알아서 0부터 1 사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는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값을 바꿔주면 실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값을 처리를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수 더블이라는 함수를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말고 그냥 더블형으로 일단 바꾼 다음에 뭐 출력은 알아서 이런 대괄호를 쓰든 아니면 다시 유인트 8형으로 바꾸든 그렇게 처리를 해서 형 변환을 해주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다음은 영상의 확대와 축소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영상을 뭐 2배 확대를 해주면 같은 값들이 이제 네 개씩 생겨서 3x 4 크기가 6x 몇이나요? 6x 6 곱하기 8 네. 6 곱하기 8 크기가 되고요. 지금 밤이 너무 12시라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네, 3 곱하기 4가 2배 확대돼서 6 곱하기 8이 됐고요. 다음은 2, 4, 6, 8 6 곱하기 8을 축소시켜서 3 곱하기 4로 만들어주는 영상의 확대와 축소와 관련된 개념인데요. 이것도 뭐 직접 코딩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 리사이즈라는 함수를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리사이즈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영상을 확대 혹은 축소하고자 하는 영상을 첫 번째 변수로 넣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율, 뭐 몇 배로 줄일 것인가, 몇 배로 늘릴 것인가 그런 비율을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괄호 안에 행 크기와 열 크기를 직접 입력을 해서 확대와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양이를 캣이라는 변수에 저장해서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얘의 크기를 바꾸려고 해요. 걔를 이미지 리사이즈를 통해서 이 캣이라는 애를 어떻게 비율 2분의 1이죠. 2분의 1 크기로 확대를 한다. 즉 반 크기로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cat2로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원 크기보다 2배 작아진 2분의 1 확대된 결과가 나오고요. 다음에는 이제 cat2 영상 2분의 1로 작아진 애를 다시 2배를 시켜줘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되죠. 다시 2배로 확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축소가 됐다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잃어버리죠. 그쵸? 원래 영상보다 작아지면서 축소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보세요. 원영상보다 조금 선명도가 떨어졌죠? 축소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잃었기 때문에 원영상을 비교해 볼게요. 짠. 원영상은 이렇게 선명한데 축소된 다음에 다시 확대시켰더니 크기는 그대로지만 조금 선명도가 떨어졌죠. 다음은 이제 원영상 캣을 가지고 2배 혹은 2분의 1배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가로 300, 세로 300 크기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네, 정사각형 모양으로 원래 크기보다 좀 압축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처리 한번 처음 해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기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려워했지만
어렵다고 처음엔 느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나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고민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정말 이제 재밌게 잘 풀리는 그런 경험, 뭐라 그러죠? 뿌듯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꼭 느끼실 수 있길 바라면서 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